교과서 녹차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대로 우리가 교과서가 13장으로 되어 있어요. 13장 되어 있어요. 우리가 12장의 마케팅 전략 파트는 다른 수업 시간에 많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13장 나갑니다. 13장이 뭐예요? 제품의 출시 전략.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출시 전략에 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제가 판에다가 그 출판에다가 지금 목차 한번 다시 좀 정리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뭐 공부했어요? 신제품 개발 전략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시장의 기회, 시장에 어떤 기회가 있는가, 시장 기회를 확인해서, 그다음에 3장에서는 고객 욕구를 확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품의 컨셉을 창출했어요. 안정민, 제품 컨셉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컨셉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 컨셉의 창출 다음에는 제품 컨셉에 대한 선정을 했어요. 선정이 이루어지면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제품에 대한 사양을 결정을 하고, 사양과 함께 제품의 구조 결정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품을 설계하는 거 하고 원형을 개발하는 프로타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품 설계와 프로타입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제품을 테스트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제품이 경제성이 있는지 그 경제성 분석을 했고, 또 마케팅에서 얘기했던 마케팅 전략에서는 주로 STP 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오늘 이제 제품의 출시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수업 중에 이제 전공 수업 오늘 마지막이죠, 그렇죠? 4년 동안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아쉬운 수업이에요. 나는 늘상 이렇게 해왔지만 26번째를 해왔던 여러분들은 이제 4년의 마지막 전공 수업 시간이니까 3시간 동안 그 제품 출시 전략에 대해 내용 잘 듣고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한 대로 그 기말고사는 그 여러분들이 각자 했던 내용들 정리해서 지금 밴드에 올라와 있으니까 잘 출력해서 공부를 하시고 기말고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말고사는 월요일날 1시 반부터 이장수에서 시험을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뭐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반 정도 내일지 한 3분의 2 내일지 고려했습니다. 우리 지금 그 제품 출시 전략에 절은 3가지 절로 되어 있어요. 1절, 2절, 3절 되어 있는데, 1절은 제품 출시 전략에 대한 내용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전략의 아래 차원 개념인 출시 전술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은 출시 후에 제품 관리에 대한 내용 이렇게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인 제품 출시 전략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때, 먼저 우리가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목적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공적인 출시를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회사가의 어떤 목표나 공유에 대해서 서로 잘 해보겠다고 하는 결속을 통해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가 표적 시장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어떤 제대로 증거를 갖다가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독립적인 제3자로부터도 그 포지셔닝에 대한 전략이나 타당성과 전략적 증거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해야 성공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마케팅 중에 우리가 버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버즈 마케팅에 대한 용어는 거기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갖다가 전달하는 하나의 마케팅 기법의 하나가 버즈 마케팅. 그래서 그런 버즈 마케팅하고 일관된 메시지 구조로 풀 전략, 풀은 끌어오는 거고 우리가 푸시는 미는 건데 풀 전략을 시작하게 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제품을 출시하는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자금 조달을 촉진하고 판매 주기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고 미래 제품이나 협력자를 위한 확장 가능한 플랫폼 차원에서도 핵심 기술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신제품을 출시한다. 표적 고객에 대한 인지도를 올리고 신뢰도를 확립하고 시장의 동력을 창출해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신제품을 출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출시한다고 하는 거 다른 말로는 런치한다고 해요. 제품 런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런치하는 행사 런칭 뭐 그런 행사를 하는데 런치라고 하는 건 뭐냐 시장과 유통 경로의 물리적인 어떤 포지셔닝을 갖다가 하는 과정을 우리는 제품 출시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제품 출시 전략과 관련해서 크게 우리가 1절에서는 출시 전략에 대한 내용, 2절에서는 출시 전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출시 전략을 4가지로, 출시 전술도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시 전략에 보면 제품 전략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시장 전략에 대한 내용, 경쟁 전략에 대한 내용, 사업 전략. 그래서 조금 매크로한 측면을 다루는 게 출시 전략이고 출시 전술은 우리가 마케팅에서 배웠던 4P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품 믹스, 가격 믹스, 촉진 믹스, 유통 믹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도표에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제품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품 전략을 공부할 때 제품에 대한 범주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품 범주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욕구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유통 경로를 갖는 경쟁할 제품 대상 이걸 우리가 제품의 하나의 범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제품 범주에 들어가거나 기준 범주를 분할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새로운 제품이라고 하면 그것은 새로운 제품 범주를 만들게 되는 거죠. 제품 범주의 분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후발 진입자가 시장에 이미 형성된 제품 범주를 분할해서 자사의 제품을 차별화된 우수한 하위 범주와 관련시키고 기존의 경쟁 제품은 진부화하고 열등한 하위 범주와 관련시키는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는 전략을 우리는 제품 범주 분할 전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동일한 제품 범주에 다수의 상표들이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 제품 범주가 있는 시장에 기업이 새로운 제품으로 진출하는 전략으로 동일한 제품 범주에서 동일한 표적 고객이나 다른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을 시장 세분화 전략입니다. 제품 전략의 또 한 가지 다루는 것은 제품의 수명주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제품이 시장에서 제품 수명주기상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바로 제품 수명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품 수명주기 하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티기라고 이렇게 구분하게 되고 주로 우리가 도입기에서 마케팅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인지시키고 어떤 시용 구매대를 갖다가 시작하는 창출하는 단계가 도입기의 마케팅 목표가 됩니다. 반면에 성장기의 마케팅 목표라고 하는 것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성숙기에는 그러한 확대되는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게 성숙기의 마케팅 목표고 세티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점유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지출도 감소하고 언제 수확할 것인가 수확하는 것은 언제 포기하고 다른 걸로 바꿀 거면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결정해야 되는 단계가 세티기입니다. 도입기의 제품의 형태는 기본적인 형태지만 성장기에는 품질 향상의 목표를 두고 성숙기에는 제품을 다양화하는 것, 그 다음에 세티기에는 단계적인 철수에 관심을 갖습니다. 가격은 대개 도입기에는 고가격을 갖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는 또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저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고가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입기의 고가격 정책을 쓰는 이유는 제품 개발을 빠른 시간 내에 희소하려고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대개 신제품이 나왔을 때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은 고소득자죠. 교육 수준이나 그 연봉 이런 수준이 높기 때문에
돈에 연연해하지 않는, 돈에 민감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가격 정책을 쓴다. 성장기에는 대개 시장 침투 가격,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가격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성숙기에 가면 방어적인 가격이니까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고, 쇠퇴기에는 저가격 정책을 쓴다. 도입기의 유통 경로를 보면 주로 이제 선택적 유통이라고 해서 뭐 어떤 한 유통은 그 채널을 선택해가지고 그것만 쓰는 선택 유통을 말하냐면, 성장기에는 집중적인 유통 방식을 쓰고, 성숙기에도 갔다가 이제 쇠퇴기로 가면 다시 처음으로 가는 상태가 됩니다. 광고의 주로 목적은 도입기에는 인지도를 갖다가 구축하는 게 목적이라 하면, 성장기에는 인지도뿐만 아니라 관심을 제고하는 것, 그 다음에 성숙기에는 제품의 편익을 강조하는 측면, 그 다음에 쇠퇴기에는 거의 광고를 하지 않는 최소한의 광고에 머무르게 됩니다. 판매 촉진도 도입기에는 시용 구매, 한번 사용해보는 시험적인 구매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성장기에는 판촉비를 갖다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성숙기에는 상표 전환 유도하기 위해서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 전략의 세 번째는 어디에다가 출시할 거냐, 출시 지역이나 출시 시기에 대한 걸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입하는 전략 차원에서 경쟁 제품보다 먼저 출시해서 유통 경로를 선점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정 제품군에서의 선도주자의 어떤 이미지를 확립하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시장에서 보면 가장 처음 먼저 나온 게 결국은 시장 점유율의 80~90%를 차지하는 거니까, 그런 선점하는 거 무엇보다 상당히 중요하다. 동시 진입 전략은 경쟁 제품하고 동일한 시기에 출시하는 것. 경쟁자가 언제 출시한다고 하면 동일한 시기에 출시해서 이제 경쟁하려고 하는 전략이 동시 진입 전략이에요. 후발 진입 전략은 경쟁 제품의 마케팅 비용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경쟁 제품보다 조금 늦게 해서, 우리가 선점하는 것도 좋지만 선점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나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먼저 하는 걸 보고 나서 그런 문제를 잘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 후발 진입 전략이 되겠습니다. 후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경쟁 우위는 뭐냐? 이제 후발 기업도 후발 진입 전략에 따라서 후발 기업이 또 좋은 점도 있는데, 어떤 점이 좋으냐? 선도자가 어떤 포지셔닝을 할 때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실수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또는 활용하기 위해서, 또는 선도자로 가다 보면 뭐 빨리빨리 하다 보면 제품에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제품 문제를 잘 자기들은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선도자가 갖는 마케팅의 믹스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런 최신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 선도자의 경영 자원의 취약성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반드시 꼭 앞에 제일 먼저 하는 것 만드는 사람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품 출시 전략의 두 번째 전략, 그 제품 전략 다음에 시장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선도자 전략은 전체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 시장 점유율의 방어나 확대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선도자 전략을 취한다. 도전자 전략은 시장 점유율 확대에만, 추종자 전략은 현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그리고 니치 마켓을 추구하는 그 니치 마켓 추구자 전략은 특정 세분 시장에서의 전문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갖다가 추구하려고 할 때 틈새 시장 추구자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나와 있는 표는 시장 위치에 따라서 전략인데, 결국은 그 선도자인 경우에 시장 목표는 뭐냐? 최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 최대 이윤, 충성도 강화, 이미지 유지가 선도자의 시장 목표고, 선도자의 마케팅 과제는 총 수요를 확대시키는 것, 제품 가치 향상, 점유율 확대, 경쟁 기업의 추월을 방어하는 게 마케팅 과제고, 도전자의 경우는 시장 목표가 선도자에 도전하는 것,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것, 그다음 마케팅 과제는 차별화시키는 것, 우위 제품을 개발하는 것, 선도자 제품을 진부화시키는 것. 추종자는 시장 목표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 최소 이윤을 확보하는 것, 틈새 추구자는 고객과 이익에 집중하는 것.
오른쪽 보면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데 두 개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되죠. 플라인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카니발리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말 나오는데, 카니발리즘은 사람의 고기를 먹는 인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처음 하는 거에 어떤 일반적이지 않는 것들을 해석하는 거 우리가 카니발리즘이라는 말을 쓰고요. 플라인업은 되게 뭐 구색을 맞추는 거 그런 거 관련된. 제품 출시 전략의 세 번째 전략은 경쟁 전략입니다. 우리가 마이클 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 마이클 포트라는 사람이 경쟁 전략이라는 책을 80년대 초에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누가 번역했냐면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번역한 사람이 정몽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정몽준? 옛날에 대통령 후보, 노무현 대통령 할 때 대통령 후보 나왔다가 막판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양보한 사람이 정몽준이에요. 정몽준이 사실은 양보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된 건데요. 그 정몽준이 뭐한 사람이면 현대 중공업 회장이고요. 정주영 아들 중에서는 상당히 머리가 똑똑했고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80년도에 그 경쟁 전략, 마이클 포트의 경쟁 전략 책을 완역을 해서 책이 그 당시에 나와 있던 책입니다. 그 경쟁 전략 내용은 세 가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전반적인 원가의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쓰라고 하면 사피 전략을 쓰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략은 세 가지가 있죠. 기업 전략, 사업 전략, 기능별 전략. 기억납니까? 기업 전략, 사업 전략, 기업 전략은 뭐예요? 성장 전략이냐, 안정 전략이냐, 혼합 전략이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기업 전략이고, 사업 전략을 얘기할 때 쓸 때 뭐 쓰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경쟁 전략을 쓰는 거예요. 사업 전략을 쓰라고 하면 비즈니스 유니트 사업 단위의 전략. 그래서 전반적 원가 우위는 가격을 낮게 해서 저비용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달성하려고 하고, 차별화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경쟁사가 하지 못하는 독특한 어떤 가치를 잘 제공해서 경쟁을 획득하려고. 집중하는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어떤 시장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 아기용품에만 집중한다, 이런 것처럼 특정 시장에만 집중하는 게 집중한다. 근데 뭐 시장도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제품 가지고도 하는 경우가 있다 있어요. 배정은 우리가 선풍기 하면 어디가 선풍기가 제일 좋다 했죠? 마케팅 공부하는 사람 이런 말이 탁탁 해나와야 돼. 선풍기 하면 어디 선풍기가 제일 좋아요? 신일 나와야 돼. 신일. 모터 하면은 한일. 우리나라에 과거에 오디오 제품 하면 인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제품 만드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제품에 이렇게 몰입하는 거, 어느 한 제품만. 이것도 이제 포커스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표 아래 그 본원적 전략, 이 경쟁 전략을 본원적 전략의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저원가 전략인 경우는 제품 차별화가 낮다는 거지만 차별화 전략은 당연히 높겠죠. 시장 세분화도 저원가 전략은 낮고 차별화 전략은 높게. 차별화 역량도 주로 차별화 전략은 R&D 쪽에 역량을 집중한다. 제품 출시 전략 첫 번째는 제품 전략이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쟁 전략에 대한 거 보면 시장 선도자 전략이 있습니다. 시장 선도자. 아까 것처럼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 포지션 방어 전략도 시장 선도자 전략이 하나인데, 포지션 방어 전략은 뭐냐? 기존 또는 잠재 경쟁자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강력한 포지션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마케팅 믹스 전략을 하게 되는데, 이때 품질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제품 개선으로 고객의 만족을 시키고 충성도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게 바로 이런 거고요. 구매 과정의 단순화를 통해서 반복 구매를 촉진한다거나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시장 선도자 전략을 취할 때 필요한 마케팅 믹스의 내용이겠습니다. 시장 선도자 전략의 포지션 방어 전략과 함께 측면 방어 전략이 있어요. 플랭크, FLA, 플랭크 디펜스 전략이 있는데, 새로운 경쟁자들이 다수 출현하는 성장기에 경쟁자들이 시장 선도자의 취약한 측면을 역공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전략이 측면 방어 전략이 됩니다.
시장 선도자라고 하더라도 제품의 경쟁 우위가 아직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력 제품을 더 강화해서 경쟁 제품에 대처하는 방법이 바로 측면 방어 전략이고, 다르게 설명하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속성을 추가해서 고객의 선택적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제품 차별화 전략이 바로 측면 방어 전략이다. 이렇게 측면 방어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주로 광고에서 제품 선호와 이미지 광고를 전환시키는 측면을 많이 쓰는 게 측면 방어 전략의 내용이겠습니다. 시장 선두자 전략의 세 번째는 선제 방어 전략이라는 게 선제 방어 전략. 프리미티브 디펜스. 그 선제 가격이라는 말이 있죠. 정신없이 선제 공격하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 전략이다. 우리가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 전략이다 하는 말이 있죠. 군대에서도 그런 말 쓰는데, 표적 시장에서 이미 확보된 경쟁 우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마케팅의 믹스의 변화를 통해서 경쟁사의 가격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전략이 선제 방어 전략입니다. 이러한 선제 방어 전략을 취하는 회사는 내적으로는 규모의 경제와 학습 효과 이런 걸 통해서 원가 절감을 시키고 제품 개선을 위한 투자를 도모한다. 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외적으로는 뭐 어떻게 하느냐, 고객 서비스를 강화해서 차별화를 시도한다거나 또는 니치 마켓을 활용한 브랜드 확장을 도모해서 각 세부 시장별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이런 걸 통해서 선제 방어 전략을 시행하게 됩니다. 시장 선두자 전략의 네 번째는 반격 방어 전략이에요. 반격 방어 전략. 영어로는 counter offensive defense라고 되어 있네요. 경쟁 기업의 주력 시장을 공격함으로 해서 경쟁 기업의 주력 시장을 공격함으로 해서 시장을 방어하거나 경쟁 기업을 단념시키기 위해서 주요 공급자나 수요자나 유통경로 또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이 반격 방어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동 방어 전략, 모빌 디펜스예요. 그래서 시장 선도자가 시장 확장이나 시장 다각화 등의 방법을 통해서 미래의 공격이나 방어의 중심 기지가 될 새로운 시장으로 이동하는 전략이 이동 방어 전략입니다. 경쟁 전략에 선도가 있다고 하면 이제 후발 기업 전략이 있어요. 후발 기업 전략의 첫 번째가 도약 전략입니다. FROG가 뭐예요? 깨구리죠. 깨구리가 뛰는 거예요. 도약, 깨구리 뛰는 거예요. 개구리가 뛸 때 어디로 가요? 한지연, 개구리 뛰면 어디로 가나?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개구리 뛰는 방향은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 도약은 개구리 뛰는 거예요. 경쟁사들보다 우수한 기술이나 탁월한 제품이나 공정 엔지니어링, 공학이에요. 그런 공정 엔지니어링 공학이라는 의미도 있고 기술이라는 의미도 있고, 공정 공학 기술 능력을 보유한 경우에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이 도약 전략입니다. 고객들에게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알려서 고객들이 인지해서 제품을 선호하도록 하는 게 도약 전략이고요. 경쟁사와 확실하고 탁월하게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이 바로 도약 전략입니다. 후발 기업 전략의 두 번째는 게릴라 공격 전략. 영어로도 게릴라 어택 스트래티지. 표적 경쟁자의 시장 기반이 매우 강하지 않은 제한된 지역 시장들을 중심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전략이 게릴라 공격 전략. 최저가 정책, 가격을 최저가로 하는 게 게릴라 전략. 판매 촉진 활동한다거나 지역이나 비교 광고나 또는 법적으로 제소를 한다 이런 것.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 증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호우 전략, 인서클먼트 스트래티지. 경쟁자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몇 개의 작은 세분 시장을 동시에 공격하는 게 호우 전략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측면 공격 전략이라고 해서 표적 경쟁 기업의 약점을 공격함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을 획득하는 전략. 약사원 방법이죠. 그렇죠? 네.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살면서도 그런 거 있죠. 약점을 건드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살면서는. 그렇죠? 상대방이 아무리 뭐 하고 싶어도 건들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부부간에 살면서 상대방 집에 뭐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 약점에 대해서 약점을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똑똑한 게 아니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겨주는 게 우리 똑똑한 거예요. 배정은 알겠지? 상대방이 다 좋은데 뭐가 안 좋아. 그러면 그 안 좋은 점을 건드리는 거 별로 바람직하다. 두 번째 측면공격 전략의 두 번째는 기존 경쟁자들이 무시하고 있거나 잘 충족시키지 못하는 세분 시장을 집중 공격하는 것. 두 번째는 고객 욕구나 선호도에 맞춘 제품 특성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선택적 수요를 유발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측면 공격 전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 출시 전략의 마지막은 사업 전략이 있습니다. 사업 정의에 대한 적합성이 있어야 되겠다. 뭐 하는 거냐?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충족하고자 하는 고객 집단, 충족되는 고객 욕구와 고객 욕구를 충족하는 차별적 역량을 기준으로 해서 고객 지향적으로 사업을 정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 시장에서 충족하지 못한 고객 욕구를 해결하거나 그 욕구를 가진 고객 집단에게 경쟁사에 비해서 차별적인 편의를 제공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고객 집단이 있고 고객 욕구가 있고 차별적인 역량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 고객 집단, 고객 욕구, 차별적 역량 세 가지의 공통 집합의 부문이 바로 자기네 회사가 해야 하는 사업의 정의가 되겠죠. 두 번째 사업 전략의 두 번째는 제품 컨셉의 변화입니다. 제품의 컨셉의 변화. 우리가 브랜드 컨셉의 유형이 있어요. 앞에서 그런 걸 배웠는데 브랜드 컨셉은 브랜드와 관련된 독특하고 추상적인 의미를 갖는데 브랜드 컨셉에는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능적인 브랜드 컨셉이 있습니다. 기능적 브랜드 컨셉은 기술적인 우수성 또는 높은 내구성, 신뢰성이나 돈에 합당한 가치 이런 것이 이제 기능적 브랜드 컨셉이고 경험적 브랜드 컨셉은 오감으로 연상을 구축함으로 해서 제품의 감각적인 경험이 바로 경험적 브랜드 컨셉입니다. 상징적 브랜드 컨셉은 구매자가 자아 존중감이나 사회적 표현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성 또는 가치와 신분을 표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상징적 브랜드 컨셉이고요. 관계적 브랜드 컨셉은 브랜드의 정서적 애착을 환기시키거나 브랜드와 친밀감을 주는 게 관계적 브랜드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브랜드 컨셉은 네 가지가 있다. 기능적 컨셉, 이제 제품의 어떤 기능, 기술, 내구성, 신뢰성 이런 거예요. 경험적인 거. 경험적 브랜드 컨셉은 어떤 고객의 어떤 경험, 감각적인 경험 이런 걸 중시하는